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고 참 동영상을 들으실 때 좀 정확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렇게 그런 내용이 없게끔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할 때 조건이 너무 따뜻하니까 지금 아까 30도로 맞춰놓고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다들 그냥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고 근데 이제 공부는 좀 추울 때 집중이 잘 됩니다. 되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춥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따뜻하게 옷 예를 들어 겨울이 됐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사실 저도 그전에는 내복 안 입었었거든요. 내복이 아니라 타이즈를 바지는 입습니다. 왜냐면 바깥을 돌아다니니까 위에는 뭘 입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추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얇은 거 하나 입고 현장 다닐 때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 다니실 때도 신경 쓰고 이제 장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것도 아침에 이제 돌아다니실 때 아침에 러닝한다고 뛰어다니시는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요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걸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나이 들고 이제 아침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찬 공기를 자기가 못 하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데 갔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하면서 이제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따뜻하게 해놓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의 부모님은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건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 항상 신경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아직은 다들 젊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3회네요. 81회까지 끝났고 83회 부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3회를 또 보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84회 쪽도 좀 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안에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요약만 설명을 하니까 시간은 좀 적게 가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가셔가지고 교재 내용을 한 번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로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책을 안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는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 지중설로 XLP 시스 유기전압과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스 유기전압이 왜 발생할까요? 금속체 시스에는 도전체로부터 전압에 대한 유기전압이 발생돼서 전체 위험이라든가 그럼 유기저감 저감 대책은 뭐죠? 그렇죠, 접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있고 그 다음 외부에 시스가 있죠. 그럼 도치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 쪽에 전자유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도가 돼서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생기는데 그 전압을 없애주려면 본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딩을 해주는데 이걸 편단 접지를 하느냐 양단 접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크로스 본드 접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속을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비접지, 고장 접지, 저장 접지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그럼 여기 할 때 이제 키워드가 딱 8글자가 나옵니다. 뭐였죠? 예? 키워드가 뭐였죠? 이거 표로 만들 때. 예? 거기 키워드가 뭐로 나와있네? 책에서? 직접 접지, 비접지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왼쪽에 뭐가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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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상에 전압이 상승하지 않는다. 예? 건절 가보 통지. 예. 건전상의 전압 상승, 이상전압 상승, 절연 레벨, 건절 과도한 정도, 관절 과보, 보호 계정기 동작,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건조열 갑오 통지. 딱.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해서 건조열 갑오 통지 해가지고 딱 6개로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또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때 기본서책을 탁탁 넘기면서 이제 표 같은 거 보이죠? 그럼 표에 대한 것들, 그림 보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새김 하는 겁니다. 되새김 하면서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 2장에서는 뭐가 있었지, 4장에서는 뭐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큰 눈, 대지기로 인덕턴스 뭐 이런 큰 내용들을 목차를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머릿속에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10장에 이상전압 가서 이상전압 처음에 나오면은 표 나오죠? 어떤 표가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상전압에 예. 상용주파하고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이게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거죠.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하고 유도로밖에 없으니까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상용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6가지를 설명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목차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서는 목차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럼 그 목차 안에 뭐가 있었지?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시스 유기전압 같은 경우는 목차가 없습니다. 목차에는, 우리 쪽의 목차에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뭐 지중송전선로 쪽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연구반의 문제도 같이 보는 거고, 얘는 몇 장이었죠? 6장에 중성적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쪽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건 뇌 쪽이고요. 근데 이거는 뇌에서 지금 피력의 규격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피력의 규격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전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피력의 전격전압, 제한전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피력의 구비조건, 그 다음에 피력의 뭐 방전전류, 이런 내용들, 그런 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규격 항목이라니까 어떤 거를 이제 선정할지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답안지를 보십시오. UPS, 이것도 이제 구매 시방서에 나왔던 킬로와트 부하고 KVA 부하 조건을 설명하죠. 저는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P고, 지금 이건 S입니다. P하고 S의 부하 조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역률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 텐데, 결국은 역률 조건에 따라서 얼마만큼 부하를 걸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계획의 심사곡선법. 심사곡선법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 그림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화력발전소 절탄기. 절탄기가 뭐죠? 에코노마이저라고 됐죠. 여열 회수를 하는 겁니다. 여열 회수를 하는데 이 여열 회수를 어느 쪽에 하느냐? 배기가스의 여열 회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 공급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급수 가열기 쪽으로 여열을 회수해가지고 급수 쪽으로 여열을 보내주느냐? 아니면은 공기 중에 들어오는 쪽으로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하는 방법이 그 보일러 들어가는 공기 쪽을 데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보일러 들어가는 증기 쪽을 데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탄기, 공기열기, 그 다음 급수가열기 3개가 있죠. 절탄기나 공기열기 등 그 여열가스를 공기 쪽으로 데워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수가열기는 그 여열가스를 들어오는 수분에 대한, 물에 대해서 온도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그 상차하고 하차할 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배합 터빈,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압력을 줄여서 이제 터빈 쪽으로 줄여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전력계통 측면과 고조파 발생원 측면으로 각각 3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죠. 이게 지금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고조파 발생원 측면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전력계통 측면에서는 뭡니까?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고조파 계통 분리를 해주고, 이게 발전 쪽 있죠. 송전 쪽 있죠. 변전 쪽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슬롯 하모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 발생원 측면에서는 그 발생원 자체를 줄여주는 부분에서 필터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수능 변리 P 델타 해가지고 변환장치를 다 벌산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가공 송전선으로 절연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상용주파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 절연 설계 할 때 고려할 사항. 송전선으로부터 수정하는 초고압 변전소의 절연 설계할 때 뭘 고려해야 될까요? 변전소에 BI를 가지고 고려를 하는데, BI를 할 때 상용주파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상용주파니까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죠. 외부가 아니라. 저기 변전 비를 설계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KCL 충격 빈도라든가 뭐 이런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불표현 세련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다고 KVL 같은 경우는 내 빈도 횟수에 따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KVL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KVL 부분이고, 이 상용주파 이상전압 발생하는 부분은 6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발전 무고와 무유변, 네. 무유변에 대한 그 세 가지 이상 전압하고 아니죠. 시험할때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아까 내부 이상전압에서 처음에 뭐라고요? 계고, 과상. 이게 상용주파입니다, 이게. 이게 과도 진동전압이고, 과도 지속성 이상전압이고, 그러면 여기 무유변은 여기죠. 무유변 이상 전압. 무유변 영춘고가 이쪽이었고, 여기 뭡니까? 폐부자 공일이 아닙니까? 폐부자. 폐부자. 예. 부하차 등수 이상 전압. 예, 폐부자 공일이. 상용주차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요거. 이 표를 그래서 내부 이상전압에서 그 표를 외워주시라는 게, 이 표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락전류 분류계수가 뭘까요? 이 메타. 그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이거는 발변전에서 접지 설계에서 나오는 건데, IEEE 스탠다드 80에 보시면요, 이렇게 내가 치면은 지락전류 분류계수를 가지고 0.6으로 해서 그 송전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땅으로. 그리고 가공지선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땅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 부분을 0.6 IG로 설명을 합니다. 베타를. 그래서 0.6%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지락전류가 여기 들어와서도 또 분류되는 게, 밑에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저항 성분에 의해서 또 분류가 되거든요. 보폭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IEEE 스탠다드 C57.12.8, 이거는 항목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압기 벡터 기호. 변압기 벡터 기호를 뭐라고 하죠? 이걸 벡터 집합기호, 이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각변. 이걸 각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측을 표시를 뭐로 하죠? 대문자. 2차 측은 소문자. 3차 측도 소문자입니다. 1차 측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Y결선을 얘기하는 거고, 2차 측은 소문자인데 D니까 델타 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째 측은 이게 O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YYOD는 이게 원래는 이제 3차 측이 N인데 YY0를 해놓은 거는 1차 측하고 2차 측이 Y결선인데 거기에 위상차가 제로다. 동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D1이라는 거는 3차 측은 델타인데 이건 1이니까 15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YD1은 1차 측이 Y고 2차 측이 D인데, 델타인데 1이니까 각변이가 15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이 360도인데 11로 나눠가지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시니까 360도 나누기 10이니까 30도입니다, 이게. 예, 15도가 아니라 30도로 하는 거고, 이제 초내열 인바심 알루미늄 합금 연석, 슈퍼 서멀 알루미늄 컨덕터 인바 레인포스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온도 조건이 몇 도죠? 150도. 이게 150도인가요? 210도. 이게 210도죠. 100도, TACSR이 160도, 150도 이렇게 하고, 얘는 스타샤는 210도. 그래서 얘는 1.5배, 얘는 2.1배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요거는 가공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슈퍼 서멀입니다. 초내열이 슈퍼 서멀. 알루미늄, 인바, 컨덕터, 인바, 레인포스트. 강화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봐주시면 25점짜리 나오기는 힘든 거고요. 10점짜리니까. 그건 중첩의 원리 한번 보시면 되고. 대용량 발전기 여기서 보면 46이 뭐죠? 그래서 아니요, 역상입니다. 역전력이 좀. 아니요, 역전력이 아니라 46하고 47은 역상입니다. 근데 얘는 역상의 전류고요. 47은 역상의 전압입니다. 이렇게. 59는 뭐죠? 오버볼트. OVR입니다. 81은 주파수 계정. 주파수 계정입니다. 81을 H, L, 뭐 R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81H는 오버 볼테이지가 아니라 오버 주파수입니다. 81L은 언더 주파수입니다. 81R은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주파수가 각도에서 변하는 겁니다. 21은 뭐죠? 거리 계정. 거리 계정기. 32는 역전력 계정. 32가 역전력 계정기가 됩니다. 60은 퓨즈필. 예. PT의 1차 측에 퓨즈가 달렸는데 그 퓨즈가 끊어졌을 때 얘 퓨즈필을 어떻게 검사하냐면 PT가 끊어지죠. 그러면은 얘 UVR로 동작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내가 UVR을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전류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사고가 나면은 전류도 언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PT 쪽에서는 전압이 언밸런스가 있는데 전류가 언밸런스가 없다 그러면 이게 퓨즈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27이라든가 다른 계정기가 오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엔드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게 5개니까 하나에 2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뭐 원리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죠. 전기 품질의 주요 요소인 주파수 변동, 전압 불량 등의 정전에 대한 영향과 발생 원인. 여기 14장에 보시면 첫 번째 전압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배우셨는데. 전압 조정에서 나중에 플리커 쪽에 나오면서 그다음 고주파 쪽 나오면서 전압 불안정 현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파수 변동, 전압 불안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공진 조건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한 번은 풀어주셔야지만 됩니다. 똑같이 나왔을 때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한 번도 안 보고 나면은 막상 풀려고 그러면 안 풀어집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서 계산 문제 간단한 것들은 다 한번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조력발전의 원리. 조력발전에 보시면은 창조가 있고 낙조가 있죠. 밀물에서 썰물로 갈 때, 썰물에서 밀물로 갈 때, 호수에서 가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가거나 창조 낙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쓰는 게 튜블러 모차나 원통형 발전기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 수차 발전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력 발전으로 물어봤던 게 있고 아니면은 그때 그 사용하는 발전기 쪽으로 물어봤던 것도 있고요. 이것도 지금 발전기죠. 수차 발전기. 이 원통형 발전기나 뭐 이런 그 발전기에 대한 구조상 특징. 왜냐면 얘는 일반 발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차 발전기는 충동형하고 반동형으로 나눠지고 펠스 사카로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된다니. 충동 수차는 높이가 있는 데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해가지고 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동 수차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물의 운동 에너지를 압력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압력으로 때려주는 게 아니라 반동으로 이제 눌러주면서 얘가 돌아가는 식이 됩니다. 프란시스 수차 같은 경우는 높이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는 옆으로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차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는 수차로 되어 있는데 얘는 옆으로 됩니다. 옆으로. 물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적당한 속도를 냈어요. 왜냐면 물 높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힘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을 하는데 가속계수라는 건 그거를 계산하기 쉽게끔 악셀레이션을 하는 팩터가 있는 거고요. 슬랙 부스는 뭐죠? 기준 모선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보시면 발부계 가지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인데 이 기준 모선은 왜 쓰느냐? 왜 쓰죠? 은행 같은 데 가서요. 제가 아까도 은행 얘기 했다고 그랬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전 시간에. 예? 은행에서 10원 한 장 틀리죠.
집에 못 갑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10원 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내 돈 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 안 되면 그렇게 내립니다, 본인들이. 근데 이게 한번 틀리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틀리거든요. 이게 바로 손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전솔로에서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할 때 발전기 얼마 넣고, 그 다음 부하 얼마 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기준모선을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모선에서 기질량이 뭐죠? V하고 델타입니다. 그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뭐죠? ZI, V, 델타 관용이죠. 내부 임피던스는 0이고 전압의 크기는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전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이 슬랙모선, 스윙모선이 무한대 모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다른 발전기들이 발전하고 수영가에서 물건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솔로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거를 이 슬랙모선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미지량은 뭐냐? P하고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 손실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얘가 채워가지고 계산값이 맞게끔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스윙모선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두 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상으로. 근데 어떤 건 두 개 넣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하나만 넣어야지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두 개 넣어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전압 제어 모선은, 볼테이지 컨트롤 모선은 뭘까요? 이제 그 모선들이 있는데 아까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이 있었죠. 기준 모선이 하는 역할은 손실을 보상을 하는 거고, 발전기 모선이 하는 역할은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고, 부하 모선은 받아서 먹는 놈이죠. 쓰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 전압 제어 모선은 전압을 제어하게 하는 겁니다. 주팟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전압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전기를 보다 보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공급하는 거고, 한 개의 발전기는 얘는 발전기의 주파수만 조종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부하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만 이렇게 신경 쓰는 놈이고, 얘는 뭐다? 전압 부분만 신경 쓰는 놈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발전기들은 뭐냐? 그 수용가가 쓸 수 있는 그런 부하량을 담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추종을 하는데, 어떤 걸 추종을 하냐면 나머지 발전기들은 부하에 대해서 추종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얘는 전압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자기가 전압 부분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얘 발전기는 P용이 아니라 Q용으로 쓴다 얘기죠. Q를 더 많이 써가지고 뭡니까? Q를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전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런 그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거고. 아까 주파수를 조정하는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죠. 걔는 P값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P값만 해서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부족한 P만큼을 넣어서 얘가 그 주파수만 유지할 수 있게끔, 부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만큼 P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량을. 거기에 증감을 해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스파시티가 뭐였죠? 예? 예? 스파시티 행렬하면 이건 뭐냐면요, 스파시티가 나오면은 1로 만드는 겁니다. 1로. 가운데 자기 임피던스 쪽만 1로 만들고 상호 인덕턴스는 0으로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거 곱하면 그냥 저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어드미터스 쪽만 1로 되고 나머지 쪽은 0으로 해서 계산이 편하게끔 만드는 게 스파시티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1의 개수만 그쪽이 많고 0이 많아지는 거죠. 0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산이 편해지는 게 스파시티 행렬입니다. 뉴턴-랍슨법과 가우스-자델법을 수렴의 신뢰성, 이거는 나왔죠? 뉴턴-랍슨법은 어디에 쓰죠? 뉴턴-랍슨법은 비선형에 쓰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가우스-자델법은 선형 방정식에 쓰여집니다. 선형 방정식이면서 1차 방정식이죠. 얘는 2차 방정식이죠. 뭐라고요? 기역, 니은, 선, 비, 1, 2, y, 역.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이제 이것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더 좋냐? 당연히 뉴턴 놨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써놨죠, 지금. 왜 앞에다 써놨습니까? 더 중요하니까 앞에다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도 뉴턴 랍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돌리면. 가우스-자델법은 1대1로 대입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뭐 200개 방정식을 산다. 200개번은 다 해줘야지만 됩니다. 다 순차 대입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근데 뉴턴 하수법은 점차적으로 대입을 하기 때문에 얘는 4번에서 8번만 하면 됩니다. 200개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수렴 속도는 떨어지죠. 근데 얘는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잡으면. 근데 얘는 가우스 자이드 같은 건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와이브스의 역행렬 쓰냐? 이거는 지금 가우스 자이드법은 와이버스를 쓰는 거고 얘는 역행렬을 사용하는 거죠. 역행렬 하다 보니까 딱 만들어가 한꺼번에 싹 돌려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역행렬을 처음에 만드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역행렬을 만들어서 한번 딱 돌리면은 어느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역행렬 한번 딱 돌리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고, 처음에 행렬을 전체적으로 만들 때는 힘들이 들지만 역행렬을 하고 나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시 필요한 기초자료 7개, 설계 순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30MV 원뱅크 수전 설비를 경제적으로 가능한 전압의 종류를 제시하고, 요거는 왜 나왔을까요? 왜냐면 22,900에 대한 원래 이제 공급 용량 한계가 20MV에서 40MV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MV 미만 아닙니까? 30MV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선 1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22,900으로 수전이 되다 보니까 22,900으로 수전을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대용량 배전이 가능한 내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옛날 325 스퀘어였다 그러면 지금 600 스퀘어를 깔아서 40MV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6.6kV가 표시된 단선결선들을 작성하죠. 그럼 단선결선들하고 하니까 6600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PT도 있고, CT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보호계정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보호계정기가, 이게 지금 단선결선도니까 CT를 넣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용량이 지금 30MV니까 군의 배전 전압이 30MV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군의 배전이니까 지금 22,900으로 받아가지고 6.6으로 이제 다운이 됐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6,600 쪽에 대한 CTB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30MV짜리를 6,600으로 하게 되면은 맞추지를 못합니다. 1호사에서 6600으로 다운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CTB가 문제가 되고 차단 용량이 문제가 됩니다. 고장 전류를 커버를 못합니다. 이 정도 용량 되면은. 보통 보시면은, 그래서 1호사에서 22,900으로 해가지고 6600으로 다운받는 TR 가면 10MV 정도로 이제 TR들이 쪼개집니다. 왜냐면 그 2차 측의 고장 전류를 견디지 못하니까, 모선에서. 그래서 22,900으로 다운받고 6,600으로 다운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건 바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호사에서 22,900으로 받고 22,900에서 6,600으로 해가지고 손의 변압기를 뭐 2뱅크라든가 15짜리 2개라든가 아니면 10짜리 3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22,000에서 6,600으로 다운을 받아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근데 이제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봤을 때는 이건 지금 1교시 문제 있었네? 2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다시 뭐 CTB도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PT도 전격을 그려준다든가, 단선결선들을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설계하는 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개폐 서지의 주 발생 원인, 대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상전압 쪽에서 나오는 과도 진동전압이 바로 이게 개폐 서지입니다, 지금. 그럼 뭡니까? 무유변 영충구, 여기서 이제 무유변 영충구가 나오는 거죠. A단자, 이건 B단자. 이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가 같다라고 하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죠. 그리고 그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이 전류가 흐르질 때 요게 0.24 I자승 RT니까, I자승 RT에서 T가 10분이니까 60 곱하기 10이니까 600초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주율열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전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병렬로, 여기는 지금 A, B 사이의 저항에서, 그럼 이 저항에서니까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회로 이론을 다시 그리게 되면 10, 60, 40, 20이 이렇게 가겠죠. 병렬로 양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등가 저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220의 이 저항을 하게 되면 여기 전류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전류에서 자승에다가 이 전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저항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시간 10분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주울열이 나올 거란 얘기죠. 초전자체, 살류기. 이건 초전자 살류기 쪽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나냐? 그럼 초전대체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럼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한 개. 뭐가 있냐? 온도가 있을 겁니다. 또 예? 자석이 또 있을 거고요. 온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석이 있고 G가 뭐였죠? 이건 자석 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 한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273도가 K다. 그런데 0도씩 K가 있고, 10도씩 K가 있고, 30도씩 K가 있고, 이제 그 한류 부분에 따라서. 왜 한류를 쓰느냐? 저항이 0이 되는데요. 거꾸로 이 초전자 한류기를 개통해서 넣게 되면 저항이 0이 되기도 하고 그 저항을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급격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저항을 0으로 해서 씁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그거를 온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높여버리면 이게 저항으로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4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탁성비용, 단기비용, 자기비용, 자본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통 연계 시 전력 품질의 특성. 근데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발전을 쓰지 않고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쓰다 보니까 CO2가 많이 발생되고 그 CO2에서 뭡니까? 대기가 이제 덮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가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이런 분산 전원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용량들이 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큰 화력 발전 계통에다가 조그만 것들이 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일 때마다 전력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품질들이 이거 하나가 막 요란하게 움직이면 사실 전체 계통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선로들은 22,900쪽 그게 선로가 연결되는데 그때는 한전 쪽에서 오는 연락보다 얘가 가깝기 때문에 얘의 변동에 의해서 수용가들이 뭔가 전원 품질 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볼 때 전력 품질의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전보, 고독, 단상, 역주, 전압 변동이라든가 전보, 보흡조라든가 고조파, 독, 단독 운전이라든가 단이 뭐였죠? 단락 용량이라든가 상불평형이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주파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을 갖다 써주는 겁니다, 지금. 직익기동의 근거를 제시하라. 이것도 보시면은 발성배전 문제는 아니죠. 직익기동이 가능한지. 그건 뭡니까? 이 1000kV에서 자기 임피던스가 5%면은 뭡니까? 전압강하고 5%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750kV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250kV밖에 안 되죠. 근데 50kV가 밖에 안 되는데 얘가 72kV짜리를 씁니다. 근데 72kV짜리 쓰는데 얘가 모선의 전압 변동률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기동용률 40%고 기동 시에 40%가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은 전류를 요거의 몇 배 이상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그럼 250에서 나머지 이걸 이용해서 기동 전류가 많이 쓰게 되면 이 전압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압이 이 역률이 100%이기 때문에 250에서 이 40%를 썼을 때 전압이 떨어질 텐데 그거를 10%로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쓰게 되면은 이 전동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쓰게 되면은 직익기동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내용을 한번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IC60364-3 이게 LV 쪽의 그 개통 방식인데 TM 방식이라고 되는데 먼저 이제 용어들을 설명하면 I가 있습니다. I는 아이솔레이션, T는 테라스, 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의 1차 부분이 아니라 2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 부분. 요 1차 부분은 안 보고요. 2차. 변압기 2차가 접지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게 I 계통입니다. I. 근데 IT라는 게 이게 델타고 Y인데, 예? Y인데, I가 이제 그 델타인데, 요게 T가 테라스, 접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부분이고, TT는 변압기 2차 측 부분이 접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IT가 접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일 거고요. 델타고, TT는 둘 다 접지가 되어 있는데, N은 뉴트럴이 있는 거고요. T는 접지는 돼 있는데, 이걸 공통 접지로 다 같이 가져간 거예요. PN으로. 요거는 P도 가고 N도 따로 가는 거. 근데 이거를 묶어놨으면은 이게 커먼이고 이걸 따로따로 갔으면 S가 되는 거고. 그래서 TN 같은 경우는 TN-C가 있고요. TN-S가 있고 TN-C-S가 있습니다. 이렇게. TT는 이렇게 접지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얘 물려버리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기기 접지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기 몸 기기 접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 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건 계산 문제고, 요것도 계산 문제고요. 근데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좀 복잡해지죠,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을 다 쓰느냐? 다 쓰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호계정기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호계정기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죠. 보호계정기 쪽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쓰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반환시 곡선하고 순시 곡선을 넣고 기동전리에 동작하지 않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연성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기 종류, 택시에서 뭐가 있죠? 처음에 발전기 쪽에서 나오는 TCBR. 여기 TCBR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송전선로 쪽에 뭐가 있죠? TCS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TCPR 있고, 이 밑에 스타트컴이 있고, 여기에는 UPFC가 있고, 이런 그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보상 목적, 보상 대상, 제어 목적. 그러면 P, V, X, 델타를 가지고 요거에 대한 각각 내용을, 얘는 뭐 X를 제어하는 거, 얘는 뭐 V를 제어하는 거, 얘는 델타를 제어하는 거. TCPR은 델타를 제어하는 거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X 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TCSC가 X가 되는 거고, 요 TCBR 같은 경우는 P도 제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되는 거고, VX 델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타트코는 X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표를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파워라인 캐리어,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PLC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배전선을 이용한 부분이거든요. 배전선에.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배전선에다가 신호를 실어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캐리어 방식. 근데 이제 캐리어 방식은 이제 송전선로에서 썼던 캐리어 방식인데, 여기선 배전선을 이용을 해서 파워 캐리어를 보겠다는 얘기죠, 최근. 전력선 반성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여기 넘어가 보시면은, 지중선로. 상시, 이상시 해가지고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시스선에서,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인피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는 상시 시스는 뭡니까? 전류가 이거에 대해서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시스층에.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50V 이하, 100V 이하가 되도록 지금 저감 대책을 300에서 400m마다 분리 접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케이블을 갖다 보면, 드럼에 감다 보면요, 한 300에서 400m 정도 감으면 드럼의 크기가 커집니다. 드럼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요, 배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홀의 길이도 한 500m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드럼에 감아서 운송할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러면 상관없죠. 변압기도 그래서 단상 변압기로 쓰지 않습니까? 단권 변압기로 해서. 단상을 해서 서울 시내에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삼상 변압기가 서울 시내로 못 들어옵니다. 왜? 무게가. 왜? 서울로 들어오면은 뭡니까?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려면 거기에 무게수가 제한이 되거든요. 무게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권 변압기로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보시면 이제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들이 다 단상 변압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접지가 있고 양단 접지가 있죠. 그다음 편단 접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편단 접지를 안 하고 또 완전 접지라고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로도 하죠. 싱글 포인트 접지. 예. 완전 접지는 솔리드 포인트 본딩. 완전 접지는 양단 접지고요. 편단 접지는 싱글 포인트 본딩. 싱글 포인트인데 이게 따로 뭐라고 얘기죠? 다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보시면은 NJ가 뭐고 IJ가 뭘까요? 완전 접지는 NJ고요. 노말 포인트 박스. 예. IJ는 아이솔레이트. 예, 인슐레이션. 아이솔레이트라고 예. 불리잖아요. 예. 절연을 해서 이게 한 거고 얘는 절연이 아니라 그냥 연결이 된 겁니다. 다. 그게 아까 유지 접속, 준유지 접속하고 똑같은 거죠. 개념은. 안에가 연결됐냐 안 연결됐냐 이 얘기입니다. 인슐레이션 부분은 도체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 절연체하고 절연체 사이에 그 부분은 시스 부분은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NJ는 그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단 접지는 시스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여기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크로스 본드 접지는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NJ와 IJ가 같이. 예. 그 끝에는 NJ, 여기는 IJ가 되면서 이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얘 그 정정윤양 불균형에서 끊어지는 부분 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서 접지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IJ로 하면서 여기 지금 접지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붙은 거죠. 사실은 자체에서는 끊어졌는데 이상시 시스 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 CCPU 해가지고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건절 가보 통지가 이겁니다. 건절 과보 통지에서 왜 바꿨냐면은 건절 과까지가 이렇게 끊어지고 보통지 쪽에서 또 끊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건전상에 전이 상승이 크다. 그러면은 절연 레벨도 크다. 건절 과가 뭐죠? 과도 안정도 크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보호 계정의 동작 확실하죠? 크다. 그 다음 통신선의 유도장애 적다. 그 다음 지락전류 적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꾼 겁니다. 순서를. 건절가보 통지로. 요거는 전격 전압. 나왔죠? 전격 전압이라는 건 속류를 끊을 수 있는